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오늘의 책 제목이 좀 강하죠? 책의 제목만큼이나 중간중간 나오는 짤막한 메시지 또한 강합니다. 허벅지가 가늘수록 누워 사는 노년도 길어진다. 다리를 못 쓰면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 거동을 못해 누워 지내지 않으려면 스쿼트를 해라. 스쿼트를 하는 것만으로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네, 스쿼트에 관한 주제로 책 한 권을 썼다는 것이 궁금해서 읽어본 책입니다. 스쿼트 하면 일반적으로 하체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스쿼트는 최고의 전신 운동이며 최강의 건강법이라고 합니다. 책을 읽어보니 100번 만번 맞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께도 왜인지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걷고 싶다면 스쿼트를 하라. 펴낸 곳은 동양북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외과 의사입니다. 50살이 넘어가면서 무기력감에도 빠지고 잔병들이 거듭 연속되던 어느 날 호흡이 멎을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런 일들이 거듭되며 알아낸 병명은 급성 후두계염이었습니다. 성대 윗부분에 있는 후두계의 감염증으로 후두계가 심하게 붓게 되면 기도를 막아 질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병이라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죽을 뻔한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매일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느끼게 됩니다. 죽다가 살아났는데 하루를 그저 멍하니 흘려보내선 안 된다며 남은 인생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기 위해서 헬스장을 다니는 것은 힘들지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 걷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2층만 올라도 숨이 턱턱 막히고 허벅지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1, 2주 동안 계속 하다 보니 조금씩 수월해집니다. 꾸준히 운동할수록 하체에 힘이 생기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붙고 컨디션이 좋아짐을 느낍니다. 계단을 수월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라는 작은 계기로 스쿼트를 시작했지만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운동이 지금은 몸 건강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활력과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는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력 하나로 모든 걸 극복할 만큼 인간의 몸은 단순하지 않다고요. 스쿼트가 왜 전신 운동이며 무엇 때문에 적극 권하는지 알아보기 이전에 나이가 들면서 우리 인체에 일어나는 변화 3가지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첫째, 근력 저하. 둘째, 혈액순환 악화. 셋째, 자율신경계의 부조화입니다. 저자의 말 들어볼게요. 이 3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가지 증상이 생기면 다른 2가지 증상도 연쇄적으로 나타나므로 몸의 상태가 점점 나빠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심해도 좋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이 3가지 변화는 자기 힘으로 조절할 수 있다. 사람은 하체가 약해졌을 때 노화를 느낀다. 실제로 노화에 의한 근력 저하는 상체보다 하체가 현저하다. 일반적으로 근육량은 20대를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그중 넙다리 4갈래근, 즉 대퇴사두근의 노화는 특히 심각해서 70세까지 약 3분의 1 해당하는 근육이 사라진다. 그럼 하체의 근육이 저하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가? 숨참, 부종, 당뇨병, 골다공증, 심장병, 냉증. 대충 열거해도 이 정도다. 하체 근력이 저하하는 것은 단순히 하체에 국한되지 않고 온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하체에는 중력의 영향으로 약 70%의 혈액이 모여 있다. 때문에 하체 근육은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는 펌프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여 혈액을 상반신으로 밀어 올리는 것이다.
이때 하체의 근력이 저하하면 충분한 혈액을 심장으로 보낼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심장이 하체의 펌프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서 혈압을 올린다. 그 결과 심장 활동이 저하되고 두근거림과 숨참, 부종 등 온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 근육량이 줄면 체내의 당이 소비되기 어려워서 혈당치가 오르기 쉽다. 게다가 지방이 축적되고 혈관의 노화가 진행되어 당뇨병과 심장병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근육과 뼈의 관계도 간과할 수 없다. 뼈는 근육을 사용하면 할수록 자극을 많이 받아 강해지고 튼튼해진다. 그 중에서도 넙다리 대퇴 근육은 특히 관계가 밀접해서 넙다리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뼈의 강도도 높다. 거꾸로 근육량이 적은 경우는 뼈에 주는 자극이 그만큼 감소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다. 거동을 못해 누워 지내는 계기로 가장 많은 것은 뇌경색, 뇌출혈 등의 뇌혈관 장애인데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골절이다. 고령자의 근육은 일주일 동안 거동을 못하고 누워있으면 96%나 소실되기 때문에 골절 치료로 거동을 한동안 못하면 이후 자력으로 걸을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네, 이래서일까요? 바로 전에 올렸던 영상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의 저자도 다리가 부러져 깁스를 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완전히 다 나을 때까지 누워있지 말고 적당히 회복했을 때부터 걸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체 변화, 혈액순환 악화이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동맥을 거쳐 온몸으로 보내지고 약 1분 동안 전신을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 이 흐름을 혈액순환이라고 한다. 온몸을 순환하는 혈액은 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수분을 유지하고 면역세포를 운반하고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회수하고 체온을 유지한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 몸에 있는 37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 열이 전달되고 불필요한 것은 배출된다. 그리고 세포는 정상적으로 재생되어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의 몸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혈액의 흐름은 노화와 함께 정체되기 쉽다. 혈액순환이 저하하는 원인으로는 운동 부족과 호르몬 불균형, 흡연, 음주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중요한 요인은 노화에 따른 모세혈관 수의 감소다. 모세혈관은 전신 혈관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게다가 산소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모세혈관 뿐이다.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온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간과 폐 등 장기의 에너지도 부족해지고 결국 여러 가지 기능 저하와 질병을 초래한다는 말이다. 나이가 들면 저하하는 것은 근력과 혈액순환만이 아니다. 자율신경의 균형도 무너진다. 자율신경이란 무엇인가? 내장기관 전체, 특히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신경이다. 앞에서 혈액순환을 언급한 것처럼 온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다. 따라서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율신경의 활동은 나이를 먹을수록 둔해진다. 남성은 30세, 여성은 40세를 경계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다. 자율신경은 온몸에 퍼져 있는 신경이기 때문에 이상이 생기면 그 여파가 전신에 미친다. 이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부교감신경은 자동차에 비유하면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몸은 긴장을 푼 상태가 되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러니 스트레스가 과다 상태인 현대인에게 부족한 것이 부교감신경이겠죠.
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최대 포인트가 바로 호흡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이나 요가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일 텐데요. 하지만 명상이나 요가는 제대로 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지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호흡과 함께해야 하는 스쿼트가 가장 쉽게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면역력 저하, 당뇨병, 고혈압, 전신의 권태감, 두통, 어깨결림, 부정맥, 불면증, 변비, 잦은 짜증, 집중력 저하 등 한마디로 인생의 질이 저하하는 원인입니다. 이 중에 해당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전신의 권태감, 어깨결림, 집중력 저하가 심각하게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책을 덮는 순간부터 스쿼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는 스쿼트 100개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합니다. 물론 첫날은 10개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무릎이 다치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워 스쿼트를 대체한 다른 하체 운동을 하던 예전의 내가 얼마나 바보스러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설명을 간략히 했지만 이 책은 어떤 책보다도 인체에 관한, 몸 상태와 질병에 관한 연계성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되어 있어서 저는 이 책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계속 미루기만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감히 권해봅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스쿼트가 세상 어떤 운동보다 지효성이 최고입니다. 저자 또한 근육량을 늘리는 데는 몇 개월 걸리지만 혈액순환과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효과는 바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깊은 호흡을 하며 자율신경의 균형을 이루고 그럼으로써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더불어 근력 또한 길러지고 지속할수록 커지는 효과, 그것이 바로 스쿼트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깨결림, 목결림이 스쿼트로 어떻게 사라져? 하고 생각하시나요? 근본적으로 어깨결림과 목결림을 해소하려면 혈액순환 개선이 필수입니다. 스쿼트를 하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므로 뭉치고 굳어있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합니다. 뭉침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산소 결핍 상태, 젖산 등의 피로 물질이 회수되지 않아 딱딱하게 경직된 근육도 유연성을 찾게 됩니다. 스쿼트가 어떻게 치매를 예방하냐고요? 치매의 발병 원인은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큰 위험인자가 뇌의 혈액 흐름의 부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뇌조직이 소비하는 산소량은 온몸의 산소 소비량의 20%로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니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그로 인한 손상이 조금씩 축적되어 치매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치매는 일단 증상이 생기면 회복이 어렵다고 하니 스쿼트를 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해 혈액을 공급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라는 관점 이외에도 스쿼트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이유는 2가지 더 있는데요.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요. 근육을 단련함으로써 BDNF라는 뇌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단백질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BDNF, 즉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는 운동과 학습 경험을 해마에 기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BDNF를 많이 분비하는 핵심은 단순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팀으로 겨루는 스포츠가 아니라 동작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쭈그려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전부인 스쿼트는 가장 적합한 운동이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허리 통증이나 장을 움직여 변비에 효과적인 점 등 스쿼트의 이점이 많이 나와 있지만
오늘 저는 근육이 키워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이룬다는 부분을 언급해 봤습니다.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하죠. 70세, 80세 고령자도 90세보다는 젊습니다. 다시 한번 높은 산을 오른다는 생각으로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보자고 저자는 말합니다. 5분이면 충분하고 비용도 들지 않고 동작도 쉽고 장소 제한도 없고 앉을 만한 공간 하나면 충분한 이렇게 간편한 운동이 빠르면 일주일 만에 효과를 실감할 수도 있기에 이것만으로도 고민할 여지가 없지 않으실까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건강한 자신을 상상하며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100권이 넘는 책을 쓰고 있지만 의외로 마지막엔 그런 것보다도 매일 조금씩 지속한 것, 스쿼트만큼은 매일 계속했다 라는 충실감 하나로도 아름다운 인생을 기억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지속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살았던 증거가 되기 때문이겠죠. 삶을 변화시키는 15분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